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투자를 할 때도요, 이런저런 다양한 지식이 큰 도움이 됩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데있는 투자 잡학사전 알쓸 투자, 미래에셋 이상권 전무와 함께합니다. 네, 이상권 전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한 주에 삼천선도 그쵸. 깨지기도 하고요. 예. 이럴 때 좀 많이 증권업계에서는 어떻습니까? 근데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런 그렇죠. 그쵸. 네, 예. 또 이런 급작스러운 조정들. 그러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하락장을 대하는 그 심적인 예비 연습을 소방훈련을 그 마인드 소방훈련을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평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왜 내가 인내해야 되는지, 내가 왜 버텨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정말 확신 있는 것은 왜 더 사야 되는지. 네. 아니면 내가 정말 도망을 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평소에 심리적으로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이렇게 시장이 뭐 이번 주처럼 급락장이 오게 되면은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그게 예. 백날 시뮬레이션 한다 하더라도 경험 아닙니까? 이게 닥치면 그렇죠. 이게 굉장히 안 중요하죠. 되죠. 닥쳐보면. 예, 뜻대로. 사실은 그게 뭐 이 투자라는 게 지식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는 뭐 투자가 얘기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러거든요. 투자에서 그 머리를 버는 건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다. 여러 실제로, 차례 얘기하고 있죠. 예, 실제로 우리 버는 건 이상권 70% 정도는 엉덩이로 버는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약간 운도 얘기하셨는데. 아, 운도 굉장히 네, 중요하죠. 네. 운도 네.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9355번님, 전무님 언제 한번 집에 오셔서 제 자산 관리도 부탁드리고 경제 수업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우리 이상권 전무 지금 20년 넘게 여의도에서 생존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실력과 연륜을 알 수가 있죠. 저 말고도 네.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요즘같이 좀 어려울 때는 저는 그 과거 데이터를 한번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또 그리고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는 역사. 거예요. 예, 그다음에 또 워렌 버핏이 S&P 500 인덱스 펀드를 투자를 가장 잘한다는 워렌 버핏이 매번 추천을 하거든요. 이번 뭐 주주총회에서도 또 그러니까 추천을 했고 몇십 년째 돈이 생기면은 S&P 500 ETF 이 네. S&P 500을 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렇죠? 이제 S&P 500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같이 해보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장을 어떻게 견뎌낼까 이 얘기를 해보려고. 좋은데요. 예. 좋아요. 예. 예. 지금 현재 특히 올해 아주 빛을 발했다고 하죠. 예. S&P 500 ETF. 올해 예. 전 세계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죠.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온 ETF 펀드가 그러니까 S&P 500 네. 지수에 투자하는 그 펀드입니다. 무려 네. 한 48조 5천억 정도가 우리 돈으로. 이것도 상품 소개해 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이 자산운용사가 또 앞에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여기서 어디 건지. 사실 그 벵가드라는 그 세계 최초로 1976년도에 네. 벵가드라는 회사에서 그 존 보글이 창업자인데 네. 그 존 보글이 그 인덱스 투자 아이디어를 실현한 최초의 상품을 내놓습니다. 76년도에. 네. 그게 이제 그 벵가드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ETF인데요. 벵가드 S&P 500 ETF. 예, 뭐 여러분들 이게 뭐 VOO가 예, 그쵸. 티커 번호인가요? 예, 그렇죠. 티커 네. 번호죠. 네. 이거로 이제 가장 많이 들어왔고, 뭐 이게 왜 많이 들어왔냐? 뭐 당연한 겁니다. 지금은 뭐 이번 주에는 급락을 했지만 S&P 500이 올해 한 20% 가까이 올랐고요. 네. 그리고 역사적 수익률도 굉장히 좋고 또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을 가장 손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인기가 있었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ETF 고르는 법 이런 것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사이즈가 클수록 거래량도 많을수록 소위 말하는 이 추적 오차가 적고 그렇기 그쵸. 때문에 예. 그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이 많은 S&P 500을 추종하는 ETF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벵가드 S&P 500 ETF에 돈이 몰린다는 건 이게 이제 가장 큰가 봐요.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큰 인덱스 펀드죠. 역사도 오래됐고. 예, 가장 역사도 오래됐고. 왜냐하면은 1976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이제 그 인덱스 펀드가 등장하는 이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그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가 S&P 500을 이기는 경우가 의외로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수익률을 높여나가는 방법은 시장 자체에 투자하면서 비용을 가장 저렴한 구조로 가져가게 되면 결국은 장기 투자에서는 그 경제가 성장한 만큼 인덱스 펀드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 아이디어를 최초로 실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상품이 등장을 했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자산운용에서 이렇게 인덱스에 투자하는 이제 수동적인 투자죠. 패시브. 네, 패시브 투자. 수동적인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투자 영역이 된 거고 그게 사실 그런 투자 영역이 생겨난 지가 불과 4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자, 여러분 뭐 이 상품이 대단한 게 아니라 지수가 대단한 겁니다. 이 S&P 500이라는. 그렇죠. 여기 보게 되면 네. 이게 시가총액, 그다음에 얼마 유동성이 되느냐, 그다음에 산업 구조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500대 기업을 뽑는 거예요. 그걸 근데 지수화한 거죠. 그렇죠. 그 500대 기업의 리스트를 보게 되면 그 중에 20% 가량이 기술주들이에요. 네. 뭐 우리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웬만한 기업들은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500개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그때 그렇죠. 이게 재미난 정해져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현재 세계 10대 시가총액 기업이 이제 뭐 애플, 구글,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인데 네. 이 기업들이 20년 전에는요 S&P 500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S&P 500이 굉장히 네. 왜 이 지수 투자가 아이디어가 혁명적인 거냐면은 산업 구조가 변하면 네. 거기에 맞춰서 종목들을 또 교체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20년 전에는 없었던 기업이 혁신을 해서 새로운 기업이 등장을 해서 이 기업들이 시장을 이끌어 나가면 거기에 맞춰서 바꿔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가 정말 너무 오랫동안 안 바뀌고 있거든요. 코스피 200에서 너무나 비중이 그쵸. 크죠. 삼성전자가. 그래서 사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머징 마켓의 ETF 투자, 그 지수에 투자는 인덱스 펀드 투자보다는 사실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자본시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미국의 500대 기업은 그 자체로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막말로 그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사면 그 자체 글로벌 투자가 돼요.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미국 회사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서 여러 나라 통화로 돈을 벌거든요. 예. 한국에서 원화를 벌 것이고 일본 마이크로소프트 엔화를 벌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하나 산다는 것 자체는 글로벌 분산 투자 효과도 있어요. 통화 차원에서도.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내가 한꺼번에 덩어리로 가장 저비용 구조 살 수 있는 구조라고 그리고 이것이 기업들이 혁신이 일어나서 새로운 기업이 등장하면 주기적으로 종목을 교체해 주는 이런 식의 그러니까 가지고 만약에 있는 나라는 그 능력이 안 되는 기업 퇴출시킵니까? 다 퇴출시켜 버리는 거죠. 네, 예, 네. 탈락이 돼 버리죠. 그 500개는 항상 채우고. 예, 500개 채우고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인덱스 투자한다 그러면은 한국의 이제 뭐 코스피 200이나 뭐 중국의 항상 이런 것도 좋지만 네. 1순위는 미국의 ETF, 인덱스 ETF를 투자를 하는 것이 저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76년 8월 31일 상장이 됐다. 이때 투자를 했다. 예. 어떤 사람이? 예.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이 사람이 제가 본 게 데이터를 봤더니 한 180배 정도 났었어요. 180배? 예. 1억 넣었으면은 180억 180억? 180억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제로 이 상품이 드냐 76년도부터지만 우리가 이제 인덱스를 26년도부터 해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들을 그렇죠. 자료들을 먼저 보면 자, S&P 500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예.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 급락장을 어떻게 견뎌야 예. 될지. 이게 거의 한 100년 가까운 시간이거든요. 100년 가까운 시간에 연평균 9.8% 정도가 났습니다. 대략 한 미국의 S&P 500 기업에 투자하면 대략 과거에 미래는 알 수 없지만 현재까지 한 100년간에 걸쳐서 대략 10% 가까운 수익률이 났다는 겁니다. 이게 네. 우리 복리로 따지게 되면 내 돈이 대략 7년이나 8년 내에 한 번씩 7년 반? 네. 2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하시면서 여러분들이 10년이나 20년에 걸쳐서 연평균 10%를 내기 굉장히 어려워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펀드 매니저도 쉽지 않아요. 없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 특히 주린이들은 S&P 500부터 투자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76년도부터 그러니까 2000년 처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76년도에 그 뭐 뱅가드 인덱스 펀드가 나왔으니까 그때부터 8월 30일 날. 2020년까지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 그 7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마이너스가 난 해는 그 마이너스가 난 경우는 한 7년 정도가 마이너스가 났었어요. 7년 정도 그 7년 정도 당연히 마이너스. 있겠죠. 그쵸, 예, 그쵸. 당연히 예.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 5년 단위로 끊어서 보고 7년 단위로 끊어서 보고 10년 단위로 끊어서 보게 되면 10년 단위로 끊어서 보게 되면 2년만 마이너스였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장기로 갈수록 마이너스가 날 확률도 굉장히
적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핵폭탄도 좀 있죠. 그쵸. 예, 2008년이라든가 많이 떨어진 애는 30% 정도 떨어졌는데 예. 30% 이상 떨어진 거는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그 다음에 70% 이상 오른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0을 올해 받았어도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 난다. 미국이라는 이상. 나라의 사실 이게 특징인 거죠. 다른 나라와 달리.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게 그 S&P 500에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 기업들은 주가가 너무 떨어지면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해버려요. 네. 그럼 뭐냐면 자사주 소각은 뭐냐면은 내가 주식을 추가로 산 거와 똑같아요. 그럼 지분율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 주식을 숫자를 줄여버리게 회사가 돼요. 주식 숫자를 사가지고 그러니까 없애버리니까. 이제 미국은 네. 이게 굉장히 일반화된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사가지고 그 매입은 하지만 자사 소각까지 하는 회사는 한국에서 거의 삼성전자 정도. 그렇죠. 사놨다가 적당한 게 다시금 물량을 네, 풀면 굉장히 그 조삼모사니까. 사악한 대주주들, 네. 개인 투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나쁜 대주주들은 자사주를 가지고 재테크도 해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아니까 쌀 때 사서. 살다가 좋을 때 좀 팔아가지고 뭐 딴 데 쓰는 거죠 회사를. 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대다수의 기업들이 특히 이제 뭐 S&P 500 정도에 들어가 있는 초일류 기업들인 경우에는 자사주 소각을 합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 소각까지. 네. 그 다음에 네. 또 배당금을 주니까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되면 내 주식 지분율이 늘어나요. 네. 여기에 배당금을 주니까 배당금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장기로 가지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자사주 매입 소각과 배당금에서 자연스럽게 복리 투자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렇게 시장은 커져도 지수는 많이 오르지 않아요. 네. 이머징 마켓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중국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종목을 위주로 좀 많이 보셔야 돼요. 근데 반면에 미국처럼 네. 시가총액도 늘고 지수도 늘어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건 거의 사실 미국만 유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S&P 500 같은 경우에는 좀 어찌 보기에는 가장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거고 네.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은 저는 드리는 말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적립식으로 하게 되면 미국 S&P 500에 한 100년, 200년 가까운 시기에 적립식으로 5년 정도 한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단 한 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일시에 S&P 500 뭐 ETF에 넣는 것보다는 그쵸. 100만 원씩 5번. 네, 또 경험이 여력이 좀 안 되면 경험이 없으신 10만 분들은. 원씩 50번이 더 낫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요즘 국내에서 하시는 분들은 연금저축계좌나 ISA 퇴직연금 계좌로 S&P 500을 모아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우리 했습니다. 이번 주 예. 월요일 날이었죠? 예, 그리고 저희가 ETF 시간에 했었어요. 해나가시는 네. 분들이 많은데 왜냐면은 S&P 500이 우리 미국에서 살 수 있지만 한국에서 살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게 연금저축 계좌로 세제 혜택을 받는 ETF를 S&P 500을 살려고 그러면 S&P 똑같은 500에도 국적이 중요해요. 네. 미국 국적 S&P 500이냐, 네. 한국 국적 S&P 500이냐, 한국 국적 S&P 500을 사셔야 ETF를 예,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연말정산 때서 연금저축 계좌나 뭐 ISA, IRP, 퇴직연금 이런 식의 절세형 계좌를 통해서 사서 모아 나가시는 분들이 좋고 또 제가 아시는 공인회계사 한 분은요 S&P 500을 아이한테 매달 한 주씩 사주세요. 네.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교육을 위해서. 근데 방금 전에 이상원 전무도 중요한 또 포인트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머징 같은 경우 우리도 많이 올랐지만 예. 우리 3천이잖아요. 그쵸. 3천도 이제 깨지고 뭐 이러는. 예. 그렇지만 이 ETF를 계속 적립해서 수익률을 올리려면 이게 S&P 500처럼 그렇죠. 계속 우상향을 올라가야 해야 결국 돼요.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거 못하면 말짱, 우리나라도 1980년도에 종합주가 지수로 옛날에 100으로 시작해가지고 예. 3,000포인트가 왔거든요. 예. 30배가 왔어요. 오긴 왔어요, 우리도. 지수는 30배 정도 올라와요. 예. 그게 우리가 사실 한 40년 걸친 거거든요. 그게 좀 그게 아쉽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시가총액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시가총액은 시장이 커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경제가 성장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기업들이 돈을 못 번 것이 아니에요. 많이 벌고 시장은 성장했지만 기본적으로 지수 투자들의 수익률은 낮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수 투자와 그다음 시장 성장과 같이 궤를 같이 하고 있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현재까지는 미국이 가장 검증이 된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덱스 투자를 하실 때 예. 한국의 인덱스 투자를 기본으로 하지 마시고 저는 뭐 중국의 인덱스 투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상원 전무의 이제 분석인 거죠. 예, 하시되 우리가 기본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는 미국의 인덱스 투자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장기적으로도
그 검증된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 예. 이유는 방금도 얘기하셨지만요. 진짜로 우리나라 경제 좋아졌고요. 사이즈도 커졌고 시가총액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그렇지 늘었죠. 80년도랑 지금은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그렇지만 그 지수에 3천 뭐 여기 2천 후반 얹어지면 아쉽다. 그래봐야 30배입니다. 30배. 네. 예, 30배밖에 못 벌었어요. 거의 40년 시기에. 네, 근데 S&P 500은 계속 올라가니까. 미국은 40년 시기에 거의 180배 벌었거든요. 네. 그 그렇죠. 아까 S&P 160배, 76년부터 예, 보면 거의 180배 가까이 180배.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40배밖에 안 돼요. 네. 이 차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많이 국가가 성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돈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지수까지 오르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시장까지 벌 수 있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이나 한국 같이 이렇게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는 나라를 투자하실 때는 저는 소위 말 지수 투자도 좋지만 종목을 좀 잘 보시고 이렇게 좀 그 삼성전자를 골라서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듯이 그런 네. 나라들은 그런 기업들을 잘 보시는 게 어찌 보면 더 중요하고 내가 주식 경험도 적지만 장기적으로 내가 주식 자산을 축적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또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그쵸. 네. 그게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난연 9에서 10% 따도 괜찮아. 그리고 몇 년 좀 마이너스 하도 버틸 수 있어. 난 내 직업에 충실할 거야. 그리고 나 열심히 나 재밌게 살 거. 이러신 분들이 굳이 저는 애써서 저는 뭐 직접 투자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서 저도 그 워렌 버핏이 이번에 주주서안에서도 이제 그 주주총회에서도 투자자 질문을 받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분이 한 얘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제가 가져왔는데 네. 나는 버크셔 해더웨이 주식을 좋아하지만 잘 갖고 있는 자기 대주주죠. 네. 나는 버크셔 주식을 좋아하지만 일반인이 선정할 수 있는 주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을 전혀 모르고 버크셔에 대해 특별한 애착도 없는 사람이라면 S&P 500을 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식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냥 전체 시장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나의 아내를 위해서 S&P 500 인덱스 펀드를 선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대주주로 있는데 자기 아내한테 그냥 버크셔에 주식 사라고 네. 한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살짝 딴지를 좀 건다면 최근에 예. ETF에 대한 좀 반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쵸. 뭐냐면 시장 지수를 추종하다 보니까 주가 하락기에는 그쵸. 좋은 기업을 기계적으로 팔아야 기계적으로 된다는 팔아야 돼.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ETF가 있어요. 포함한 예. 코스피 200이 주가가 떨어지면은 일반적인 개인은 삼성전자를 더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근데 이제 생각을 ETF는 해보시죠. 팔아버리잖아요. 예, 더 팔잖아요. 우리나라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한국 경제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삼성전자 납품하는 회사까지 감안해 보면 증시에서 비중이 절대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하나 만약에 코스피 200에 삼성전자를 우리 흔히 말로 누가 팬다. 그러면은 그냥 삼성전자를 도 깨지는 거예요. 근데 하락장에는 더 팔 수밖에 네. 없죠. 이게 알고리즘이 기계가 근데 파니까 미국 ETF는. S&P 500을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건 가장 큰 차이가 두 개 한 거죠. S&P 500은 전 세계에서 투자를 해요. 예. 미국 사람만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한국 사람이 많이 투자하고 외국 사람이 일부 투자하는 거고 네. 거기는 전체적으로 다 글로벌 투자 대상을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수급이 또 온다. 수급이 달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500대 기업이에요. 그 500대 기업이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 애플 시가총액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500대 기업이 다 글로벌 기업들로 시가총액이 세계에서 넘버 10 기업의 7개가 지금 네. S&P 500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알겠습니다. 오늘은 S&P 500 ETF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예,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이상건 전무였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